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5가지 거짓말, 2가지 유선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선에 빠져가지고 물론남부를 외쳤습니다. 자화자찬만 넘쳤습니다. 편법과 유법, 불공정의 문재인 정권 27번이나 공정을 외쳤습니다. 전혀 혁신하지 않으면서도 20번이나 혁신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세금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국회에서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취임 후 4번째입니다. 이 9천여 자 분량의 연설문을 33분 정도 걸려가지고 읽어내렸는데요.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은 재정 확장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세금 주도 성장을 할 테니까 국회가 이걸 수용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총 지출이 올해보다 9.3% 늘어났는데요. 513조 5천억입니다. 500조가 넘습니다. 총 수입은 1.2% 늘어난 482조고요. 31조 5천억 원의 적자 편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재정 확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순위 13위라 그러면서 자화자찬도 했습니다. 심지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적자 재정을 펼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이런 셀프 칭찬이 과연 맞는 말일까? 궁금하시죠? 정말 저렇게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거짓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재정과 경제력이 건전하다 그랬는데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이 건전하다고 말한 배경은 국가 채무 비율 40%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10%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아주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세수 절벽도 현실화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채무가 700조 원을 눈앞에 둘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계 작성이 2000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 지금 최대 적자폭입니다. 이런 국가 채무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빚 폭탄을 안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경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 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OECD 평균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시로 인한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에 갓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 재정 개념이 달라집니다. OECD 국가들도 우리나라 같은 고령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독일이 고령사회 진입을 한 해가 1970년인데요. 그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18.6%에 불과했습니다. 덴마크는 20.5%였고 스웨덴은 27.9%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해는 2017년입니다. 그때 국가 채무 비율이 3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흥청망청 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세 수입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국채 발행을 60조 원이나 잡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그 속편 성격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정부는 처음에 2.6% 또는 2.7%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전문 기관들이 하는 말은 2.0%도 힘들다고 예측을 합니다. 심지어 1%에 이르는 최악의 경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가짜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8월과 9월 취업자 숫자가 45만 명, 34만 명 각각 넘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이 완전 거짓이라는 거 이미 들통났습니다. 경기가 가라앉았는데 무슨 고용이 생기겠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요? 그 청년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아십니까? 기업이 고용한 게 아니라 대부분 세금을 통한 단기 일자리고요. 양질의 일자리는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쓰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주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죠. 오히려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30대, 40대 일자리는 24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랬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 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평화 경제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와 그 또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 설명을 또 한다는 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김정은이 오늘 북한 노동신문 보니까 더 이상 남한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랬죠. 금광산에 있는 남한 시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남한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의 도발을 했습니다. 이미 미북 간 협상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북 간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김정은의 한국을 향한 메시지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평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요, 거짓말도 병인 듯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철저하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의 대부분을 지지자들인 자기 문바들만 대상으로 정치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파렴치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두 갈래로 찢어놓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하품할 일입니다.
이 5가지의 사경 말고 또 하나 유선이 있습니다. 27번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것도 시정연설에서 한 건데요. 그런 대통령이 편법과 위법과 불공정성의 상징인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국 일가의 희대의 입시 특혜, 특권 대물림 사태를 두고서도 합법의 불공정이라 표현했습니다. 합법의 불공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어이상실입니다. 이걸 대통령의 위선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위선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20번이나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이라는 걸 제대로 해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랬으면서 그래서 뭐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혹을 더 붙였습니다. 말로는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조국을 감싸려고 규제 개혁도 팽개친 정부입니다. 조국 지키기에 민생이 뒷전을 밀린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지지층만 바라봅니다. 지지층이 반대하니까 원격 의료도 포기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당부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가로막은 겁니다. 대통령의 말이 민주당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혁신이요. 한국의 혁신은 변화는 없으면서 값만 오르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차량 공유 시스템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하나 더요. 우리나라는 아직도요. 기업 규모가 5조, 10조만 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전 세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업 규모가 커지기만 하면 대못 확실하게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더 못 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기업이 커지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데 무슨 혁신을 한다고요?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요, 지금 절대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만 옳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진리요 길이요. 이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기 반성은 전혀 없고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독주를 하는 절대선에 빠져 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물로남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면 무조건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엄격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공수처법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공수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었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현실을 오독하고 있고요. 잘못 잊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찌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연설을 들은 국민들이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2020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거짓말과 위선이 가득한 연설이었습니다. 절대선에 빠져가지고 자화자찬만 넘쳤습니다. 전혀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27번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말했고요. 전혀 혁신하지도 않으면서 20번이나 혁신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